시나리오상 해상봉쇄 1, 2주 시점입니다. 불과 1, 2주 만에 중국 경제는 원유 도입 중단의 아픔을 체감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즉각 전시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국방동원법을 발동해서 물류를 강제 통제합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가 시작되며 중국 경제의 심정지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국은 생존을 위해 대만을 전격 침공하거나 미 해군의 무모한 선제 타격을 가하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와 2월 28일 이란 하메네이 제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군사작전은 트럼프를 알만큼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한국은 물론 미국 좌파 언론들에 의해서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고 말만 앞서지 실제로는 행동은 잘 못하는 겁쟁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이번 군사작전은 트럼프란 존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미국의 포격으로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었다느니 국제법 위반이라느니 그를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었지만 그를 부정하던 사람들마저도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트럼프가 아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목표를 위해서 집요하게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릴 줄 알았고 철저히 준비했으며 지금이 그때다 싶을 때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셋째, 사람들은 처음에는 베네수엘라를 그 다음에는 이란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번 공격은 단순히 남미와 중동의 국지적 질서를 정리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진짜 목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질식시키는 것, 즉 중국 죽이기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점을 깨달으면서 트럼프의 천재적인 전략에 혀를 내두르게 됐고 그를 드디어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손발을 자르고 숨통을 조이는 치밀하고도 압도적인 거대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중국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찰해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쌓아올린 이 거대한 포격의 불똥은 결국 한반도의 이재명과 김정은에게로 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중국 편에 집중하고 다음 영상에서 김정은과 이재명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진짜 위기는 기름값이나 집값 폭등 같은 지엽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영상이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그리고 이란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으로 두 국가의 지휘부가 제거된 데 따른 가장 치명적인 피해자는 다름 아닌 중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석유 에너지가 완전히 미국의 통제하에 놓여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저렴한 석유, 이란의 저렴한 석유는 중국으로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켜갈 수 있는 묘수였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 쏟아온 중국의 거대한 자본은 휴지가 되었고 석유는 끊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6년 3월 3일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던진 폭탄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하며 통과하려는 모든 배를 불태우겠다고 위협하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맞불을 놨습니다. 필요하다면 미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하기 시작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은 전 세계로 향하는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은 보장하겠다. 겉으로 보면 트럼프의 발언이 대단히 중립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 발언은 미국이 호르무즈와 말라카를 무력으로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때마침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보험을 싹쓸이해오던 글로벌 해운보험의 심장인 영국 로이드 런던 등 민간 보험사들은 전쟁 위험을 이유로 보험료를 천문학적으로 인상하거나 아예 보험 자체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두 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즉각 미국 국가기관 DFC를 동원해서 200억 달러짜리 국영보험을 직접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을 서고 미 해군이 직접 유조선을 호위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트럼프가 보험 장사하려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보험료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도 미국이 챙기면서 사실상 세계 에너지의 동맥인 바닷길의 통제권을 미국이 쥐겠다는 무서운 선언인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가늠이 되십니까? 미국이 국가의 이름으로 보증하는 통과 보험료를 받고 미국 해군이 이를 에스코트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 지역에 미국이 상시 주둔하겠다는 군사적 쐐기를 박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어찌 무섭다는 말 한마디만으로 그 어마어마함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계 그 어느 나라도 석유가 끊긴다면 죽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전망은 인체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게 되듯이 석유와 가스에너지라는 혈액이 없이는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1대1로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특히 베네수엘라와 이란과 같은 나라를 미국과 이간질시키면서 이들을 이용하여 중동 에너지 패권을 쥐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고, 막대한 비축유를 쌓아두었다고 그동안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헤리티지 재단 등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들은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무엇일지 오랜 시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들 연구소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다름 아닌 해상을 통한 석유 에너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꼽았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절반가량이 바로 이 비좁은 해협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의 통제권을 장악하여 해상 원유 공급선을 차단하는 순간 중국의 숨통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중국은 전력의 상당량을 석탄과 재생에너지로 자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몸집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핏줄인 석유는 전체 소비량의 70%를 호르무즈를 통한 해상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바닷길이 미국에 의해서 통제된다면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거대한 대륙의 물류는 어떻게 될까요? 주요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이 경고하는 중국 에너지 고갈 시나리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과정을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상 해상봉쇄 1, 2주 시점입니다. 불과 1, 2주 만에 중국 경제는 원유 도입 중단의 아픔을 체감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즉각 전시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국방동원법을 발동해서 물류를 강제 통제합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가 시작되며 중국 경제의 심정지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봉쇄 1개월 시점에는 국가전략 비축유 방출이 본격화됩니다. 민간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극단적인 유류 배급제가 실시됩니다. 이때부터 실물경제의 동맥인 물류 네트워크와 유통망이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봉쇄 3개월의 시점이 되면 전략 비축유가 고갈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공장 기계를 돌릴 전기는 있지만 원자재와 완성품을 실어 나를 트럭과 선박의 피, 석유가 증발한 상태가 됩니다. 사실상 국가 물류망 붕괴 및 행정 마비 단계가 됩니다. 거대한 세계의 공장 플러그가 통째로 뽑히는 극심한 마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봉쇄 6개월의 시점이 되면 중국 자체 자급석유 400만 배럴만으로는 연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류망 가동 중단으로 식량 유통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전국적 규모의 생존형 폭동이 가시화되면서 시진핑 체제는 물리적 붕괴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물론 비축유로 초기 3, 4개월은 버티겠지만 봉쇄가 장기화되면 상황은 재앙입니다. 유가 폭동은 차치하고 수출길은 막히고 물류망이 붕괴하며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이 대륙을 덮쳐 중국은 완벽한 심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통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발버둥 치는 중국이라는 황소의 코에 거대한 콧뚜레를 꿰어버린 격입니다. 과연 트럼프를 향해 난세의 영웅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쏟아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끔찍한 시뮬레이션이 말해주고 있는 진실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은 중국 본토에 단 한 발의 총포를 쏠 필요조차 없다는 것, 그저 바닷길을 막고 에너지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붉은 용을 제풀에 꺾여 질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트럼프의 이번 작전은 그 압도적인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해 보여준 것입니다. 까불지 마라. 까불면 죽는다. 그렇다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중국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까요? 여기에 시진핑 체제의 가장 끔찍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앉아서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판사판으로 피를 흘리며 발악을 할 것인가. 중국은 생존을 위해 대만을 전격 침공하거나 미 해군의 무모한 선제 타격을 가하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감히 그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차원이 다른 정보력을 이번에 제대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시진핑 본인의 목숨이 하메네이 목숨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될 당시 철통같이 그를 지키던 최정예 쿠바 경호원들이 미국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밀병기 앞에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군사력과 정보력의 종합예술이라고 평가되는 2월 28일 하메네이 참수작전은 트럼프의 모든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생중계를 베이징의 지하 벙커에서 지켜본 시진핑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때마침 장유샤 등 군부 강경파들을 숙청하면서 권력 암투로 피를 흘리고 있는 중국 내부의 불안정성은 외부로 총구를 돌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중국의 해상 도발 가능성마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미국 해군이 직접 유조선을 에스코트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대만을 건드리는 순간 호르무즈에서 대만 근해까지 먼 거리가 아닙니다. 곧바로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F-53 편대의 발진을 부르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중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맞서면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들이밀면서 거세게 저항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손은 중국보다 몇 수 위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북극권의 심장이 될 수 있다면서 그 전략적 가치를 간파했습니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트럼프 특유의 외교적 압박과 치밀한 협상을 통해서 그린란드에 매장된 거대한 히토류에 대한 접근권과 그린란드 전체의 군사적 통제권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겉으로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관세를 조율하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중국의 에너지라는 가장 뼈아픈 아킬레스건을 쥐기 위한 작전을 차근차근 준비했고 그들의 유일한 자원 무기인 히토류마저도 완벽하게 무력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체스게임을 승리로 이끈 트럼프의 그 치밀함과 압도적인 세계 경영의 스케일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엄청난 거인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에 서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치밀하고 거대한 판을 짜는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포석을 보면 그의 시선이 다음에는 어디를 향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그가 걸어갈 미래의 길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에 기대어 75년 혈맹의 미국을 배신하려는 한국 내 반국가 세력,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훼손한 의혹의 중심의 선자들, 나아가 평양의 김정은 제거까지 이들 모두는 결국 트럼프의 치밀한 계획표 안에서 어떤 가혹한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까요? 침몰하는 거대한 제국인 중국, 그리고 그 불타는 용의 등짝에 제발로 기어 올라간 이재명 일당이 맞이할 파국, 그날이 언제 올까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그날이 궁금하고 기다려집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